안녕하십니까. 자욱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오늘은 연창헌표 임대주택 계약 끝나면 내 것도 갈 곳도 없어진다는 거죠. 네, 임대기간 집값 안정화 안 되면은 낭패라는 겁니다. 자산 격차 감소할 세입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집값 폭등을 우려한 몇몇 주민들이 이미 아파트를 구매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기 전세주택을 한 사람인데, 미래에 집값이 폭등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장기 임대주택에 사는 거는 내 자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제 걱정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간다는 거죠. 장기 임대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도 내 것은 하나도 없고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 난 갈 곳이 없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죠. 임대라는 게 이게 진짜 사회 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괜찮지만은 한참 그저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라는 거는 그냥 나이 든 사람들, 그죠. 노년에 이제 내가 안정되게 노후를 마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상관없겠지만은 젊은 사람이 그죠. 내가 자산을 불려야 되는데 자꾸 임대 아파트에 뭐 장기간을 거주해라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집값이 2배 정도 올라버리면 자기는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젊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좀처럼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선 실패 사례를 참고해 현 후보자가 보다 정교한 정책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전작 현실에선 시프트 주민조차 주거시설 탈출을 꾀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거는 그죠. 이게 안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전체적인, 물론 시장 전체 안정을 기하면은 내가 굳이 임대주택을 공급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전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키는 것은 결국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곳이 많이 공급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임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임차인들에게 자꾸 주가에서 그죠? 국가에서 자꾸 그 전세 자금을 보증해 주는 거 그죠? 임대로 월세로 전환해 그 대출해 주는 거 이게 때문에 수요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부동산에 임의적으로 사회 약자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다 모든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정책에 반하는 정책 하지 말고 그냥 시장은 내버려 두되 단지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에 대한 세금만 좀 늘리면은 자동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시장에서 그저 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금 지원해주고 막 전세 자금 지원해주고 이런 거 임대 아파트 아무리 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처럼 치솟는 집값 불안을 잡지 못하는 한 임대기간 동안 크게 벌어질 자산 격차를 감수할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는 거죠. 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변창흠식 이거 주택 토지 임대부 한매조건부 주택 흥행할까라는 거죠. 1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핵심 임대주택 전략은 토지 임대부와 한매조건부 주택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매도 할인해서 매매를 해버리면은 차이 좋죠. 그죠? 10년 뒤에 뭐 얼마로 딱 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준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은 그 뒤에 이제 할당받은 거는 자기 거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죠? 근데 그냥 임대주택 10년 뒤에 쫓겨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토지 임대부는 국가가 땅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방식인데 건물값만 받아 분양 가격이 저렴하지만 대신 매달 토지 임대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분양가가 저렴한 한매조건부 주택 역시 매도시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만 넘겨야 해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중에 집값이 여기에 한국토지공사에만 매매하게 된다면 거래라는 게 그저 시장 가격이 형성 안 되고 일방적으로 토지공사에 정하는 가격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공공기관에 살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자신은 그 국가에서는 사기
저리로 해줬으니까 사기에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차익을 그러면 난 다음에 차익이 나면 그거는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안 맞죠. 그죠? 그럼 차라리 그 집을 영원히 살게 해주던가, 그죠? 근데 이게 또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어디로, 한 곳에서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다면은 또 그렇지만은,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고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10년이라는 기간도 길단 말입니다. 물론 10년 기간 동안 내가 안정되게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자산의 가치가 낮아져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토지 임대부 한매조건부 주택은 예전에도 있었다. 이거죠. 2007년 경기 군포에 804가구를 분양했지만 61가구만 계약돼 미분양률이 92.4%에 달했다는 겁니다. 자, 경기 군포 아닙니까? 그죠? 이게 위치가 좋은 데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위치 좋은다면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게, 위치가 좀 낙후된 지역에 대단위로 지어 놓으면은 사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젊은 부부들에게는 그것이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2011년, 2012년 토지 임대부로 서울에 공급한 주택은 강남 서초라는 입지덕이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5년 전매 제한이 풀린 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5배, 7배 급등하자 로또 분양이나 역풍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올라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 3기 신도시 분양주택은 토지 임대부 한매 조건부로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은 강남처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 강남에는 저 앞에 거는 자기가 이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되지만, 그렇게 위치 좋은데 사게 주는 거야 뭐 하겠죠. 그건데 그게 이제 그런 차익이 국가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그죠? 차익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거는. 하지만 과천, 고양, 창릉 정도를 빼면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경기 지역 3기 신도시의 시세 차익 기대를 포기하고 거주할 소유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도시 지역, 그죠? 과천, 고양, 창릉 정도를 빼면은 입지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위치 좋은데 위치 안 좋은데 이것도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주택, 임대주택 실험 사례를 보면은 토지 임대부와 한매 조건부로 2007년 군포, 부곡 804가구, 토지 임대부 389가구, 한매 조건부 415가구를 공급했는데 주요 조조로 미분양률이 92.4%에 나머지는 일반 분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로만 해가지고 2011년 서울 서초, 2012년 강남에 공급했는데 5년 전매 제한이 풀린 후 집값이 5배에서 7배 상승해 로또 분양이 됐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만 하니까, 토지 임대부만 하니까 한매 조건부가 안 붙었죠. 이거는. 그죠?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 전세 보전금이 묶여 지자체가 매년 거액 비용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세 보전금이 이제 묶여 있어 갖고 장기 전세는 지자체가 매년 거액 유지 비용, 그러니까 월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히든 시프트 전세용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변 후보자는 또 중산층까지 살만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사실상 폐지된 시프트형 공급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시프트는 전용 면적 80에서 114제곱미터 규모 대형 평수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20년 장기 거주 형태로 무주택 중상층에 공급했는데, 하지만 이들 주택의 유지 비용에 매년 지자체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한계가 명확했다. 서울시는 장기 전세주택 손실로 2014년, 2018년 사이 매년 1735억, 2058억을 감당하다가 결국 2017년 이후 시프트는 자취를 감췄다. 또 소득기준 제한으로 시행 초반 전세값만 5억에서 7억에 달하는 강남지역 아파트와 저소득층 소유자의 미스매치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을 아는 변 후보자는 2014년,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소형평수를 공급하는 지금의 행복주택으로 공급 방향을 바꿨고 월 임대료를 받아 손실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행복주택 사례처럼 100% 전세가 아닌 전세형으로
큰 평수의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거라시라는 관측도 나온다는 겁니다. 지하계층에 도움이 될 변장음식 임대주택도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결국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집값 상승해버리면 안 된다. 집값이 안정돼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은, 근데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최근 블로그 진인조 은사는 임대주택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임대주택도 집값 안정이 우선돼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죠. 집값이 안정돼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가려 하겠죠. 그렇지만 안 사죠. 집값이 안정돼 있으면 누가 전세가 넘쳐나죠. 그죠? 전세로 들어가려 하죠. 근데 집값 상승하니까 자꾸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되죠. 그죠? 공급만 많아지면은 자동적으로 집값 안정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시아파트는 가격이 좀 비싸도 군아파트들은 다시 가격이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변창음식 이 한매조건부, 토지 임대부 한매조건부는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주택 형식인데, 이것이 그죠, 우리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서 가당키 납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그죠, 노년층에 그죠, 좀 무주택자들이 있다면은 이런 걸 해가지고 안정되게 그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괜찮겠지만, 이것도 10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거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부동산 시장은 이게 현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민간 공급을 지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서울 아파트들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가 똑바른 정책으로 일관할 때만이 지금 집값 안정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공공주택 그죠, 뭐 토지 임대부 한매조건부 이런 걸로 자꾸 승부를 걸라니까 안 되는다는 거죠. 자꾸 주택 정책을 자꾸 저소득층 그죠, 이런 자꾸 그런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공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모든 시장은 중상층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냐 그죠. 중산층이 대다수의 우리 중산층이 어느 시장을 생각하느냐. 그 시아파트를 위치 좋은데 원한다면 서울에 시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죠. 그거는 하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하는 거죠. 자꾸 그거를 재개발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수도권 서울 근교에 그저 한만 많이 지어봤자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산업이나 이런 정부 기관들을 분산시키라. 차라리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어렵다면은 차라리 분산시켜 가지고 서울로 우리가 집중되는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수도권 가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방은 공급이 많은데도 오히려 지금 지방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역전될 수 있다는 게 높고, 서울에 지금 계속해서 공급을 안 한다면은 서울은 상승장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너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은 일시적인 폭락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지금 정책에 따라서 시장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정책을 함부로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딱 맞는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지 그나마 지금이라도 주택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